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짙은 안개가 도로 곳곳에 자욱합니다. 오전까지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9도로 출발해 입김이 나오고 추운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한낮에는 맑은 볕 아래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매우 큰 일교차에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요. 토요일에 약간의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하고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11월 1일까지 치앙예술관 전시실에서 제16회 유랑예술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되는 부모 교육이 지난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10월 3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과 LH가 어제 평창군청에서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27년까지 국비 등 230억 원을 들여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10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진부와 대관령에도 100세대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횡성의 비대면 원격 진료에 민간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지역의 민간 병원인 대성병원이 어제부터 비대면 원격 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대성병원과 안흥 소사보건진료소 등이 원격 영상 장비를 이용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진료합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11월부터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임신부 병원검진 때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열흘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또 휴가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업무 대행 시간에 따라 특별 휴가도 줍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이었죠. 원주시가 반곡역 공원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면서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반곡 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네. 반곡역에서 이제 금대리 구간을요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반곡역에서 이제 금대리 따리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국적인 명소이긴 한데 이곳까지 한 8km 가까운 거리를 관광 시설화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따리굴이라고 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개통된 그런 루프식 터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네. 모델이긴 한데요. 네. 기차가 이제 제천까지 갈 때 치악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산을 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회오리처럼 따리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가 진행되는 아주 독특한 굴입니다. 네. 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원주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명 금빛 따리굴 조성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원주시가 며칠 전에 내년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 선언한 바 있죠. 그 여파가 금빛 따리굴 조성 사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위해서 유일한 해법이 지방채 발행이라고요?
예, 현재 원주시는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 2건에 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하나가 이 금빛 따리굴 조성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태장동 문화체육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금빛 따리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3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원주시 재정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태장동 문화체육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네. 그 전체 사업비는 이것도 1,0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원주시 부담분이 575억이 있는데 이 비용을 지금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두 개 사업에 대략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금빛 따리굴 조성 사업에 한 148억 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152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확정이 될지는 아직 뭐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게 최근에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국의 네.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인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업 분야로 이제 긴급하게 뭐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부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건지. 그렇죠. 이제 네. 지방채가 만약에 남발돼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사례가 될 경우에는 네. 중앙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제 승인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규모 재정이 시급하게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 재정 여력이 좋지 않아서 시기성을 맞출 수 없거나 또 큰 재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 부당한 사항이 생겼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전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제 지방채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기존 예산을 돌려서 상환해야 됩니다. 네. 그럼 기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채 부담이 지자체가 커지게 되면 뭐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복리 편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방채 발행은 그런 면에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될 텐데요. 원주시가 긴급하게 이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속사정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네. 다른 수단들이 있음에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과 민간이 협력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붐업할 수 있는 또 지방 소멸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는 그런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요. 일단 중앙이 3천억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태 펀드로요. 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출자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이 1,000억씩 해서 3천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 모태 펀드에 지자체가 일부 출연을 하면 민간 투자 펀드를 통해서 전체 전국적으로는 3조 10배의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운영되게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같은 다른 대안이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역 활성화 펀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황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이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 가까운 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 단양역을 활용해서요. 폐철도 부지와 그 심곡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아주 괜찮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지자체가 10에서 20% 정도를 대응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아마 좀 알아봐야 되긴 하지만 원주시는 기존에 아마 여기에 투입한 재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 이제 기존에 투입된 재원을
실제 출자 출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추가 투입을 최소화하고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 지자체의 매칭 예산에다가 민간 투자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1,000억 정도를 조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간이 들어간 투자펀드가 만들어주면 민간 맘대로 사익을 위해서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출연하기 때문에 펀드의 주도적인 운영권이 지자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과도하게 영리 중심으로 사익 중심으로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이 투자펀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은 원주시가 부채를 늘리지 않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그렇죠. 차기 시정에도 굉장히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마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까 좀 걱정이 돼서 가능하면 이런 다른 수단들을 좀 고려해 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네, 예산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은 강원도가 생활 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생활 인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활 인구는 현지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아닙니다. 뭐 주민등록 소재지가 원주에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고. 다른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뭐 연구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원주에 거주해야 되는 분들을 생활 인구라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가 굉장히 독특하게도 강원도는 정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가 5배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관광, 뭐 휴가 때문에 휴가철에 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뭐 한 달 동안 와서 지낸다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굳이 주소지를 옮기지는 않지만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그 강원도의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아예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맞아요. 생활 인구도 이곳에 와서 밥을 먹고 돈을 쓰고 숙박비를 지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관심을 마침 갖게 됐고요. 예. 저는 강원도가 강원 생활 도민 제도라는 걸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직접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온라인 상으로나 모바일 상으로 그런 생활 인구 주민증 같은 경우를 받을 수가 있고 지역 주민과 유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강원도의 입장인데요. 네. 여러 가지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 그럼 뭐 빈집이나 빈 건물 같은 유휴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생활인구 관련된 모델 중에는 네. 원주, 춘천, 강릉처럼 뭐 지방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빼고도 나머지 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바라본 통계에 기반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원주시나 인접 시군들 같은 경우에도 생활인구에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네.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는 네. 농촌에 빈집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안 쓰는 농가주택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격적으로 시가 군이 다 개조를 해줬고요. 대신에 수리비를 다 대줬으니까 5년 동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5년간 농촌 살기 월 10,000원의 주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월 10,000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강진에 와서 살아보기 체험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강진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1,6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연간 새마을 인구가 13,000명에 가까워서 거의 뭐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네. 생활 인구로 강진군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은 원주시에서도 해볼 만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지원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나 작가들 같은 경우에게도 네. 임대하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청년들이 원주 사람이 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 농촌 지역에 이런 아까 강진군 같은 주택을 제공해서 네. 1년, 2년 살아보다 보면 정이 들어서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여러 가지로 생활인구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인구에는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생활인구가 늘어
늘어나게 되면 생활 인구를 하나의 상권처럼 생각하고 고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 유입되는 정주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생활 인구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한다라면 원주시에도 특히 주변 농촌 지역, 인접 군 지역의 여러 가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진군의 사례를 들으니까 저도 끌리는데요. 네. 네. 원주는 살아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니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제16회 유랑예술제를 개최하는데요. 어르신들의 한 해 동안의 뜨거운 열정과 배움을 뽐내는 전시관에 김소혜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죠. 김소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유랑예술제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랑예술제는 당신을 뜻하는 알파벳 U와 밝게 빛나다를 뜻하는 한자 밝을랑이 만나서 당신과 함께라서 밝게 빛나는 예술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 어르신들이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 한 해 동안 꾸준히 배우고 소통해 왔는데요. 이번 제16회 유랑예술제는 예술 계절을 담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한 해 동안의 뜨거운 열정과 배움의 노력을 통해 탄생한 결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예술 작품 전시 활동을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노년기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시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건강하고 활발한 노인 문화 수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랑예술제는 그동안 전시회와 공연을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시회 시작으로 경연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 진행되는 작품 전시회에는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남성 홀몸 어르신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인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린이집 원아들, 원주시 선배 시민봉사단이 함께 만드는 더이음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있는 2024 행복한 공예교육,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될 더 풍성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참여 소감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지내다가 보면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저 그림을 욕심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선생님, 그림 그렸으면은 와서 그려봐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잡념도 없어지고,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몇 년 됐어요. 그림 그린 지가. 그래서 작가까지 받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은 물론 소나무도 있고 동백꽃도 있고 감나무 가을에 감나무 핀 거 감나무도 그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싶어요. 유랑예술제 말고도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행사가 있다고요? 네, 우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데요. 네. 노년 사회화 교육사업은 물론 어르신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과 웰다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담사업, 건강생활지원, 위기취약 노인지원, 지역 자원개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함께 해왔던 2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5일 개관 기념일을 맞이해 개관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식사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늘푸름 학생회 주관으로 실버 트롯 경연대회가 처음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선을 진행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원주시 어버이날 기념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명절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강세진 사회복지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16회 유랑예술제 작품 전시회 예술 계절을 담다 전시는 10월 30일 수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3일간 이곳 치악예술관 지하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시 체험 행사로 포토 방명록 만들기, 슈링크스 만들기, 캘리그라피 엽서 나눔 행사가 10월 31일 목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이곳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전 연령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유랑예술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노년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작품을 전시하는 귀한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관람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또 양육 방법이 맞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찬화 팀장과 함께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발달장애란 말의 명확한 정의부터 좀 우리가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그리고 발달이 많이 늦어진 다른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지적장애인은 정신발달이 지속적으로 늦어져서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아 자신의 일이나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하고요. 자폐성장애는 어린 시절의 자폐증이나 비전형적인 자폐증 때문에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모는 수없이 고민하고 또 실수를 거듭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발달장애 아이를 온전히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게 하려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29일부터 발달장애아 양육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시작해서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부모 교육을 4주 동안 진행합니다. 교육은 주 1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화요일에 진행한 1차지 교육은 영유아기의 초기 진단과 진단 후에 이루어져야 할 교육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2차지 교육은 11월 8일 금요일에 학령기 교육계획 지원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차지 교육은 11월 18일 월요일에 성인기 전환 시점에서 필요한 자립생활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 4차시 교육은 11월 25일 월요일에 생애 주기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연결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은 접수 중에 있으며 오프라인 참여 시 강의 자료도 또한 제공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은 사실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기다려주고 또 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발달장애 아이가 행복해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올바른 부모 교육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발달장애 아동에게 교육의 핵심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가 잘하는 점에 집중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이미 잘하는 행동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 학습을 시작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성공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 경험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이런 접근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점차 더 어려운 일에도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복적인 성공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하려면 부모의 역할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발달장애 아동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겪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정말 중요하고 이에 맞는 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성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가 성적인 행동이나 궁금증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발달장애와 양육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부모 교육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진단받는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학교 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인기가 되고 나면 경제활동이나 자립생활, 문제행동에 대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해결책과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발달장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마라톤이라고도 할 만큼 부모가 지치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분들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주셔야겠고요. 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난 2020년에 개소했는데 역할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찬화 팀장과 함께했고요. 10월의 마지막 날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